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입니다. 제 16장 슈레딩거 이퀘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죠. 여기 지금 리스팅이 보통 저희가 이 맥커리, 도나드 맥커리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강의를 하면서 매 챕터마다 한 강의로 1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떤 거는 막 한 140,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까지 또 이렇게 렉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길어져서 쪼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사실은 사실 렉처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면서 4강의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25년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에르윈 슈레딩거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물론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애널리티컬하게, 그러니까 누메리컬하게 풀지 않고 어떤 근사식을 풀지 않고 어떤 그 폼이 있게요. y equal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펑셔널 폼이 있는 그건 애널리티컬하다고 그럽니다. 해석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유사한 예는 있어도 풀 건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 상자 속의 입자, 그대로 리지드 로테이터라고도 하는데 뭐 강체 회전구,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아톰, 수소 원자, 그리고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런 거 어제 다 풀었어요. 그때 25년도 논문 시리즈로.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뭐 파티클 이너 링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것도 유사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좀 그 풀이 방법을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도 제가 학부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책을 좀 참고하면서 만들었던 그 해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따라서 푼 거죠. 그 노트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강의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강의예요. 이게 다 수식으로 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뭐 칠판 이쪽에서 시작해갖고 좌쪽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가고 또 1시간 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파티클 이너 박스, 두 번째가 리지드 로테이터, 세 번째가 하이드로젠 아톰이고, 맥커리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3가지를 풀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럼 하나가 남아요.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4문제를 4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 얘기 하나는 뭐냐면 여기 렉처 A, B, C로 돼 있잖아요. A, B, C, 리지드 로테이터, 하이드로젠 아톰, 하모닉 오실레이터. 요거는 사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따로 렉처를 해서 만들어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하고 이제 결론 부분하고만 이야기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이 있으니까 뭐 재활용하는 겸해서 뭐 제가 다 붙여서 강의를 다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파티클 이너 박스만, 파티클 이너 박스도 저희는 6장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그때 1차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만 이번 챕터 16 풀면서 풀고, 거기서 좀 더 중요한 테크닉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variable separation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16A, 16B, 16C는 다른 렉처에서, 여기 후속 렉처에서 같이 따라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파티클 이너 박스인데, 그거 하기 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먼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동 방정식, 그러니까 웨이브 이퀘이션 유도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웨이브 이퀘이션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x 스퀘어 이퀄 1 오버 v 스퀘어, 영어에서는 1 오버로 읽습니다. v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스퀘어, 이렇게 되는 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변수 분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u를 xt인데 x만의 함수하고, 근데 이제 t만의 함수는 저번에 했었는데 코사인 오메가 t로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코사인 오메가 t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u 대신 대입해주면 x 미분할 적에는 오메가 t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메가 t가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사인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됐다가 오메가 앞으로 나가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또 오메가가 또 나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그냥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고요. 이 오른쪽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양변에 다 있으니까 그거 없애고, 이쪽에 마이너스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사이가 있었는데 그걸 넘겨주면,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t 베리어블은 없어지고 x만 남았으니까 d 제곱 사이 dx의 제곱 플러스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사이 x 이퀄 제로, 요게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통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일단 이 파이 니가 오메가예요. 이 b하고 이 니하고 이 v하고 이 다른 겁니다. 이건 니고 이건 v고, 그런데 똑같이 보여요. 근데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니하고 람다하고, 다시 말해서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곱한 거 속도죠. 뭐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니 람다는 v입니다. 그래서 여기 v 스퀘어를 오메가 스퀘어하고 v 스퀘어 대신에 이게 있으니까 v 대신에 v 스퀘어 대신에 람다 스퀘어 오메가 니 스퀘어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람다 스퀘어 니 스퀘어 집어넣으니까 이게 니 스퀘어 람다 스퀘어니까 위에 니 스퀘어가 있었죠. 왜냐하면 2파이 그러니까 4파이 제곱 니 스퀘어가 위인데, 니 스퀘어 없어지고 위가 4파이 제곱 남고 람다 스퀘어가 남습니다. 그래서 d 스퀘어 사이 dx 스퀘어 플러스 4파이 스퀘어 오버 람다 스퀘어 사이 x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으면 사실 우리가 별로 한 건 없어요. 이거 그냥 변수 분리만 했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드브로이의 이제 그 파티클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에서 오는 드브로이의 그 파장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람다는 P분의 H예요. 그렇죠? 이게 드브로이식이에요. 그래서 드브로이가 어떤 사실 이 양자론 시간에 이거 다 하는 건데, 드브로이가 뭘 관찰했어요? 빛의 성질을 전자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전자를 가지고 니켈 크리스탈에다가 때리니까 그게 디프렉션을 했다는 거잖아요. 빛처럼. 그래서 그 파장이 얼마나 되냐, 물질파의 파장, 운동량 P를 갖는, MV를 갖는, 운동량을 갖는 입자의 파장이 얼마냐 하는 것을 관계식을 했는데, 람다는 P분의 H가 되더라.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에너지식이 있었어요. 에너지식이 있는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죄송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는 X의 함수니까 이건 그냥 놔두고, 운동 에너지는 원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이게 잘 써줄 수가 있는데 M V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P가 운동량이 P가 좀 잘 써보겠습니다. P가 MV잖아요. MV.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M을 나눠주고 곱해주면 2M분의 M제곱 V제곱이니까 이게 2M분의 P의 제곱이 되죠. P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2M분의 P제곱이라고 그랬고,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이게 토탈 에너지인데, 그러면 P는 뭘까요? 2M2 마이너스 2MV. 그래서 2M 곱하기 2 마이너스 V. 이거를 루트 씌운 게 P죠. 그래서 P분의 H를 여기다 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다 치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람다가,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차, 다시 말해서 키네틱 에너지로 의해서 나타나졌어요. 그래서 람다를 여기서 구한 걸 여기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스퀘어로 해가지고. 그럼 람다 스퀘어 집어넣으면은, H의 제곱이 일단 분의, 그렇죠? H의 제곱분의 2M2의
EM2에 E 마이너스 V가 돼요. 요건 그대로 올라가고 H가 밑에 있었는데 위에 4파이 제곱이 있었어요. 그 4파이 제곱을 밑에 아래로 내리니까 4파이 제곱분의 H의 제곱이죠. 그런데 2파이분의 H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특별히 정해진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H 바라고 읽어요. H하고 그러니까 뭐 H하고 뭐라고 읽어요? 바라고 읽어요. 위에 바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H바라고 있는데 이 H바라고 그냥 이걸 씁니다. 그럼 H바는 2파이분의 H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이 H바의 제곱 EM 그리고 가로 열고 E-V 이건 X의 함수입니다. 이거 지금 1차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식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주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 끝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한 스트링에 웨이브 이퀘이션을 지난주에 저희 먼저 15장에서 했던 겁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을 얻었고 웨이브 이퀘이션을 그냥 변수 분리만 해서 변수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게 변수 분리된 거죠. 여기다가 이 오메가와 V 관계식에서 람다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 파장을 토탈 에너지와 연결시켜 가지고 드브로이 파장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좀 예쁘게 정리를 한 게 EM분의 H바 제곱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빠지죠. 자, 그렇게 정의를 해준 것이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거 좀 다 지우고 해준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타임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the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 독일어 가서 루레베름이라는데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을 여기다 곱했고요. d 스퀘어 사이 dx 스퀘어 됐고 네,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vx 사이 x.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이건 원래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폼으로 잡으면 p가 마이너스 ih바 그렇죠? ddx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들어가서 p 스퀘어가 이거 여기 텀으로 들어간 거고 이건 이제 오퍼레이터 꼴로 해서 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오퍼레이터도 배웠죠 저번에. 네, 그래서 이 사이 이렇게 된 것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건데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쓰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 폼입니다. 요건 1차원이고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이거 이제 3차원이 되면 x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가고 z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이도 xyz의 함수가 되겠죠. 그럼 포텐셜도 xyz의 함수가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1차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게 뭐죠?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아까 본 대로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 토탈 에너지죠. 그 토탈 에너지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밀토니안이에요. 그래서 하밀토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이를 빼게 되면 앞에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펜 다시 갖고 와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제곱 dx의 제곱 그리고 이건 이제 코오디네이터니까 그냥 곱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만 플러스하고 사이를 빼주면 뭐 할까요? 이 오퍼레이터, 이거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이거 이걸로 곱해주는 오퍼레이터. 이거, 그 오퍼레이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좀 잘못 표시가 됐는데, 하여간 이것을, 이 맞네요. 맞게 잘 표시가 됐네요. 여기서 지금 3차원으로 써서 제가 잠깐 했겠는데 3차원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여기까지만 있었죠. 1차원. 하나 더 붙습니다. 2차원. 이거 y인데. 네. 그다음에 이건 z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진하게 할까요? 네, 진하게 이건 틀렸으니까 좀 진하게 고치도록 y Z. 네, 그렇습니다. 1차원, 2차원, X, Y, Z. 이 오퍼레이터가 또 이름이 있었죠. 이거 뭘까요? 이거 라플라시안, 델 스퀘어라고 하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였고,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델 스퀘어 또는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Y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Z 스퀘어 했고, 포텐셜 에너지. 하게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요. 이게 뭐냐면, 하밀토니안. 원래 더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 해도 되는데, 좀 멋지게 이야기하려고,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여기 델 스퀘어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
플러스 V 이렇게 정의한 게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이게 꼭갈 씌워야죠 오퍼레이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 볼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예.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그 함수에 작용을 하죠. 그러면 작용을 했더니 어떤 상수를 주고 그 함수가 도로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아이겐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게 아이겐 펑션이 되고 이게 아이겐 밸류예요. 자, 이것이 이게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니까 뭘 주겠어요? 토탈 에너지 주겠죠. 예, 토탈 에너지 주는 겁니다. 이런 타입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처음에 이게 디벨로프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 타입으로 됐고, 이렇게 오퍼레이터 폼이 되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부터 디터미넌트하고 매트릭스하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 포뮬레이션을 해갖고 매트릭스 알지브라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젠베르그가 한 거고. 근데 이게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냥 같은 건데, 매트릭스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은 주로 이제 우리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고전적으로 풀었는데, 근데 또 현대로 와서는 뭐가 있어요? 디지털 혁명이잖아요. 그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하니까 리니어 알지브라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알지브라로. 그래서, 그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디퍼런셜 이퀘이션 타입으로 해서 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입니다. 디퍼런셜, 미분이 들어가죠. 미분 오퍼레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웨이브 펑션에 작용을 해서 에너지와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양자역학은 거의 다 마스터 하신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약간 미소를 줬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있어요. 퀀텀 미케니컬하게 풀어야 되겠다. 쿼텀 미케니컬하는 거는 마이크로스코픽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벌크 스테이트, 그러니까 연력학, 서머다이내믹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전자, 분자, 원자 뭐 이런 것들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을 땐 퀀텀 미케니컬하게 어떻게 이거 문제에 접근하냐. 일단 포텐셜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겠죠. 뭐가 있으면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밀토니안을 만들 수가 있죠. 앞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이게 1차원 우리가 구했던 타임 인디펜던트 원 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 뭐 말이 길긴 하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똑같아요. 항상 키네틱 운동하고 있으면 키네틱 에너지는 포텐셜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포텐셜이 있으면 우리가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작성하면 오퍼레이터는 상태함수 싸이 웨이브 펑션에 오퍼레이션하고 그 값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따라서 웨이브 펑션에 작용하고 에너지가 나오고 웨이브 펑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웨이브 펑션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물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을 구하게 되죠. 그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오브저버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내미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거, 뭐 질량이 됐든 속도가 됐든 운동량이 됐든 뭐 가군 동량이 됐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의 어떤 다이내미컬 베리어블 오브저버블에 대해서 양자역학에서는 오퍼레이터가 대응한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I H바 DDX 뭐 X PX였다면 또는 포텐셜 에너지 X의 X 좌표를 가는 포텐셜 에너지는 X를 곱해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 오퍼레이터를 여기서 구한 싸이의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면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구한 게 바로 이것의 오퍼레이터가 대응하는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겐 이퀘이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이 싸이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익스펜션을 해갖고. 그러면 A 값은 뭘로 나오냐? 이것의 expectation value, 쉽게 얘기해서 평균치로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결정을 해요? 포텐셜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1차원,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이 V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문제 한다고 그랬어요. 파티클 이너 박스, 리지드 로테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이드로젠 아톰 하는데 포텐셜에 따라서 그래서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박스 밖에서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 포텐셜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박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 이렇게 이너 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리지드 로테이터는 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로드가 있어 갖고 양쪽에 뭐 질량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픽스돼 있어요.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위치가 픽스돼 있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키네틱 에너지만으로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후키안, 후기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K X죠. X 디스턴스 X에 대해서 뭐 보고뉴인데 그거 포텐셜 을 만들어주면 2분의 1 kx 제곱 되거든요. 이런 타입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아톰은 R분의 Q1, Q2 근데 4파 엡실론즈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 하이드로젠 아톰은 이제 원자핵과 원자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그거는 전자의 차지가 마이너스이고 프로톤의 차지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파 엡실론즈로 R분의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하이드로젠에서의 하이드로젠 아톰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죠.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주어지면 여기다 그걸 집어넣고 이 방정식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물론 3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델 스퀘어가 되겠죠. 이건 1차원이니까 이렇게 썼고. 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하는 건 이거, 다음 요 2강에서 하는 건 이거, 3강에서 하는 건 이거, 이게 순서가 바뀌네요. 4강에서 이거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이게 나오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푸는 게 파티클 이너 박스인데 3디멘셔널 박스예요. 파티클 1디멘셔널 박스는 저번에 했습니다. 6장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일단 뭐 그런 문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푸니까 그 문제 그냥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변의 길이가 a, y축으로 변의 길이가 b, g축으로 변의 길이가 c.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절편이라고 그러나요? 그 끊는 점 0, 0, c, a 0, 0, 0, b 0 여기를 끊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박스 바깥에서는 무한대인 이제 그런 상황. 이 바로 파티클 이너 3디멘전 이 3차원 박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박스 안에서는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a보다 작고 같거나 작고 y가 0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고 g가 0보다 같거나 크고 c보다 같거나 작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 0이니까 여기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인분의 h파이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z 제곱 했는데 이거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다 x를 썼네요. 이거 다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 받으시는 그 핸드아웃에는 이거 제가 고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어요. 당연히 이게 뭐 당연한 거이겠지만 약간 당연히 실수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있죠. 이 상자 밖에는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상자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 싸이가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되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자 경계에서는 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x축 만나는 즉 이면 여기 이 이면 x가 a는 YG에 관계없이 x가 a인 이 면에서는 0이고 a면에 그리고 x가 0인 면에서도 이것이 0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뭐든 b가 0이고 g가 뭐든 상관없고요. x가 뭐든 상관없고 g가 뭐든 y가 b인에서는 0이죠. 또 마찬가지로 c 윗면하고 아랫면에서는 0이죠. 이것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파티클 이너 3디멘셔널 박스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뭘 하겠어요? 이게 싸이가 x, y, z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변수 분리부터 해야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만들면 풀어져요. 우리가 이미 이거 풀었습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그래서 이거를 psi x, y, z를 x만의 함수 x, y만의 함수 y, z만의 함수 z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 함수인데 분리된 상황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맨 윗줄은 x0일 때, 그 다음에 x가 a일 때 0이 되죠. y는 y 0일 때, 그 다음에 y가
b일 때 0이 되죠. g는 g가 0일 때 g가 실 때 0이 되죠.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이거를 x, y, g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맨 처음에 x로 미분할 땐 yg가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 꼴은 yg 마이너스가 물론 있겠죠. 2분의 h 제곱, 라운 제곱, 라운 x의 제곱 하면서 x만 남아있는 꼴이 되죠. 예. 다음에 이거 y로 미분할 땐 xg가 상수로 나오고 이 미분 오퍼레이터 뒤에는 y만 나오죠. 여기도 xy가 앞으로 나오고 미분 오퍼레이터 된 g만 남죠. 여기는 xyg가 다 있었죠, 그냥. 그래서 양변을 xyg로 다 나눠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었고 yg가 있었으니까 xyg로 나는 뭐가 남겠어요? x분의 1만 남겠죠. 그리고 한 텀이 만들어져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음 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n분의 h 제곱 x분의 1이고 d제곱 x dx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사실 벌써 분리가 된 건 아닌데 분리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d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y도 이렇게 되죠. g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 보면 x만의 함수고 y만의 함수고 g만의 함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2인데 이 2를 브레이크를 해요. 이렇게 2x, 2y, 2g로. 뭐 상수니까 2란 상수니까 2x, 2y, 2g로 뭐 상수 크기로 나눠서 이제 분리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씩 할당을 해주면 이것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각각 변수마다 고유한 상수가 있을 때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거 두 개가 이쪽으로 이항이 됐을 때 한쪽은 yg의 함수고 한쪽은 x만의 함수니까 같아지려면 서로 상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를 2x라고 그러자. 그럼 이쪽은 2-2x가 되겠죠. 또 y하고 g 함수인데 이걸 또 이쪽으로 넘겨서 한쪽은 g만의 함수, 한쪽은 y만의 함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x, 2x, 2y, 2g 이렇게 분리가 되고 각각 하나씩 할당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x만의 함수 여기서는 이제 d로 써도 돼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y만의 함수 그다음에 g만의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나타나게 이게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3개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3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씩은 저번에 6장에서 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EX는 얼마일까요? 8m a제곱분의 n제곱 h의 제곱 그렇죠. EX는 그리고 이 대문자 x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a분의 파이 사인 a분의 n파이 x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에너지는 아직 안 썼는데 그래서 x는 루트 a분의 파이 사인 a분의 n파이 x. 그런데 이게 x에 대해서 푼 거니까 이거 n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x는 1, 2, 3 가는 정수고 또 y 이것도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그냥 풀면 대신에 b가 들어가죠. 이게 루트 b분의 a분의 2 그렇죠. a분의 2 그렇죠. b분의 2 루트 b분의 사인 b분의 ny 파이 y 그래서 ny는 1, 2, 3 가는 거고 g도 c분의 2 루트 사인 c분의 ng 파이 g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x, y, g를 구했으면 사인 어떻게 구했겠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프로덕트였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a 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인데 nx제곱 h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공통이 8m분의 h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x방향 에너지, y방향 에너지, j방향 에너지라고 말하면 2x, 2y, 2g에서 a제곱분의 n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ny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ng의 제곱 해서 에너지가 나왔고 그 에너지는 개수가 일단 그 인덱스가 붙어요. 이게 x방향 퀀텀 넘버가 퀀텀 넘버거든요. 그래서 nx이고 y방향 퀀텀 넘버가 ng이고 y고 g방향 퀀텀 넘버가 ng일 때 에너지 그래서 2에 nx, ny, ng라고 이게 이제 그 첨자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이브 펑션도 이 양자수에 따라서 psi, nx, ny, ng 해서 여기가 요거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8이 위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고요. ABC가 밑에 있고, 그래서 ABC분의 8, 루트가 붙고요. sin A분의 NX 파이 X, sin B분의 NY 파이 Y, sin C분의 NZ 파이 Z 이렇게 해서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 구했고,
이렇게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어떤 광고가 떴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어떤 책 이제 출판이 돼갖고 선전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걸 또 보면서 학교 와갖고 강의에다가 야, 추락하는 건 뭐가 있냐? 이렇게 애들이 날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좌표가 있다. 움직이는 건 좌표가 있다. 좌표는 degrees of freedom이고, 그러니까 자유도고, degrees of freedom에는 뭐가 대응한다? 양자수가 대응한다. 그리고 양자수는 상태를 지정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그 무협지에 나오는 구결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움직이는 건 좌표가 있다. 이거 움직이잖아요. 좌표는 degree of freedom이고, 자유도고, degree of freedom에는 양자수가 대응한다. 그리고 양자수는 상태를 지정한다.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nx, ny, ng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 psi, nx, ny, ng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잘 가지셨으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큐빅 박스라면 ABC가 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ABC니까 A의 3승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A의 3승이 되니까 이게 앞에가 저기 이게 8m이 있었는데 그냥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같은 거니까 8m a제곱분의 h by 제곱이 나왔고 다만 이제 nx의 제곱, ny 제곱, ng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nx, ny, ng에 따라서 양자화된 에너지가 구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푸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만 한번 보겠는데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 nx, ny, ng가 111일 때 그럼 뭐겠어요? 뭐 저기 8ma 제곱분의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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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이죠. 이게 3 나왔고 다음에 이 다음 거는 셋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겁니다. 양자수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112거나 121이거나 211인데 이게 8ma 제곱분의 1제곱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제곱 하니까 6이 되죠. 그렇죠? 2는 4. 그러니까 근데 6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디제너레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제너레이트하다는 건 뭐 한국말로 축태인데 에너지가 같고 다른 상태. 양자수가 다르니까 다른 상태죠. 상태가 다른데 에너지는 같다 하는 것이 threefold degeneracy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있는 거는 뭐 셋 중에 2개가 2가 된 거. 그렇죠? 다음에 셋이 다 2가 된 거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게 하나가 3이 되고 하나가 둘이 11인 거. 왜냐하면 이거 9 플러스 11이니까 11이고요. 이건 10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들이 쭉 이거 보면 이건 6중 축태가 있고요. 6fold degenerate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에 따라서 있는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상태가 없죠. 없어요. 없는 건 뭐냐면 이게 양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보통 양자수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레벨 디스턴스가 짧아져요. 에너지 레벨들이 다 촘촘하게 돼서 결국 컨티뉴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파티클 이너 박스 원 디멘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일 때는 1이지만 양자수가 2가 되면 4가 되고 양자수가 3이 되면 9가 되고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소위 보어의 코러스펀던스 프린시플, 보어의 이제 대응상태 원리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코러스펀던스 프린시플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1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이 되면 이렇게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뭐 여기선 제일 가까운 게 1차이 나는 건데 다 1차이 나게끔 그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6장에서 저기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 풀었고요. 이제 연결해서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 이렇게 푼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사실 이거 갖고도 응용을 많이 해요. 뭐 저기 랭스 가지고 컨주게이티드 다인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레벨이 낮아져서 이제 프리퀀시는 레드시프트 한다 뭐 이런 거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응용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 2강에서는 리지드 로터, 3강에서는 하이드로젠 아톰, 4강에서 이제 우리 교과서는 안 하지만 이제 부록으로 4강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